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약간 장소가 바뀌었죠? 그렇죠. 네. 스튜디오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정말 시원하기도 하고. 여기가 어디예요? 일단 여기는 법원 중에 대법원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항상 매번 앉아서 정적으로만 저희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댓글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계속 앉아서만 찍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한번 나와봤습니다. 근데 사실 법원 브이로그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 사실 이렇게 보여드릴 기회가 진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또 법원 중에서 조금 특별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대법원 1층에 있는 곳인데 이제 법원 전시관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시켜 놓은 곳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이제 특별한 영상을 좀 찍을 거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예, 저희가 지금 여기 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요. 예, 여기는 법원 전시관에 있는 법정 체험관이잖아요. 이 법원 전시관은 어떤 곳인가요? 2008년이 사법 60주년이었었는데요. 그 사법 6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국민들이 많이 관람을 하셔가지고 현재는 관람객이 3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그렇게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전 정말 여기가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예. 저희도 이런 데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또 약간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게 또 있다고 제가 네, 알고 맞아요. 있는데.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와 있던데 네. 견학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법원이 궁금하다 이렇게 네. 하시면 오셔가지고 견학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기는 6시까지가 아니고요. 우리 5시 반까지 운영하거든요. 시간을 맞춰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의법정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밖에 보시면 이제 법원의 역사가 쫙 다 설명돼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입었던 이 법복들이나 이런 게 쭉 다 전시돼 있고 그리고 판결문 같은 것도 예전에는 이 글로 쓰는 거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타이핑 했던 시절 그리고 이제 워드로 하는 시절 이게 딱 다 전시돼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자료가 많더라고요. 예. 법원 밖에 이렇게 조경부들이 잘 꾸며놔가지고 같이 이렇게 법원 전시관 보고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법원 소개를 위치를 한번 딱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앉은 석은 원래는 증인석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배심원석 자리라고 해가지고 앉았습니다. 느낌이 너무 이상한 게 예. 뒤에서 지금 판사님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쳐다보고 네, 재판받는 것 같고 좀 느낌이 좀 이상해요. 2008년도면은 이제 새롭게 시작된 그 재판 방식이 있잖아요. 뭐 그게 뭔가요? 국민참여 재판이요. 국민참여. 사실 원래는 이제 법관을 통해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 제도가 이제 새롭게 200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아 맞죠. 예. 그럼 그 전까지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막 구경하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재판 공개주의 원칙이니까 이제 볼 수는 있었지만 사실 이제 편견에 참여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이제 방식이었죠. 그렇죠. 그냥 구경하는 거랑 실제 이제 평결에 참여하는 건 다르잖아요.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본인들의 법 감정을 좀 더 재판 결과에 좀 반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 뭐 법감정과 상식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008년에 혹시 이 변호사님 뭐 하셨어요? 저는 공교롭게도 고시생이었어요. 네. 아 스프다. 그럼 박 변호사님 뭐 하셨어요? 저는 그때 사실 법 쪽이랑 상관없이 의학도의 길을 걷고 있었죠. 아 의사. 역시 의사.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분은 선생님이십니다. 저도 일단 2008년에는 제가 신림동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고시 공부할 때 생각이 나는 게 이 처음 시행된다고 이제 막 법 조문 외워야 된다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공부를 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왔죠.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오게 된 이제 이유는 혹시 그 배심원들이라고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영화 배심원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영화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여기 왔거든요. 예, 혹시 배심원들 보셨어요? 네 봤죠. 지금 보면 여기 밑에 배심원들 관련해가지고 쭉 이렇게 자막이 나가오겠죠? 무슨 영화지? 그래. 안 나오잖아요. 너무 나로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법정 영화라는 게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이런 쪽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배심원들 영화 좀 특별한 게 국민들, 그러니까 국민인 배심원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만든 영화여서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 변호사 아니면 검사, 가끔 이제 아니면 판사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딱 주인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배심원들을 이번 이제 영상 때문에 보게 됐어요. 원래 이제 영화가 나왔다는 건 알고는 있긴 있었거든요. 이 버스 같은 데 보면 막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배심원들 해가지고 사실관계랑 부합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많이 예. 고정된 것 같아요. 예,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찝어드리고 이제 그리고 왜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 이제 좋은지 이 국민들이 실제 국민 참여 재판에 이제 그 응해가지고 판결에 있어가지고 같이 의견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왜 좋은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예. 그 배심원들 관해서
기본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되시죠? 일단은 그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베란다에서 네. 그때 이제 그 피고인이 엄마 되는 분을 이제 밀었느냐, 네. 그래서 이제 살인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유죄의 어떻게 보면 재판이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해서 형량만 이제 다투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바뀌죠. 이게 유무죄를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미치게 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진짜 피고인이 이제 죄를 저지른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무죄가 선고가 되나요? 스포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제 영화 처음 시작은 변호인도 그렇고 피고인도 그렇고 처음에는 인정을 하다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양형 관련해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가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이상하다 해서 의심을 제기하니까 결국 피고인도 거기서 번복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변호사님이 그 양형 관련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진행해 보셨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다투는 사건하고 이제 인정하고 이제 선처를 바라는 그런 사건하고는 진행 방향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뭐 일단은 인정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증거 조사도 크게 할 그런 필요는 없어요. 네. 이미 이제 검찰이 증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양형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증거 조사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필요하면 증인 신문도 하게 되고요. 실제 이 배심원들 영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이 나왔죠. 국가수 감정이 나와서 이제 그런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감정한 결과를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증거 조사를 거쳐서 결국 이제 유죄 여부가 판단이 되고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할 그런 부분이 많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영화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영화에서 보면 이제 배심원 선정할 때 이제 막 좀 면접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막 질문하고 하는 이런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배심원은 그럼 어떻게 뽑히는 걸까요? 법원 관할에 있는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아 맞아. 그리고 그 법원이나 그 검찰직 공무원들도 못하고 네. 그리고 전과 있으신 분들 그리고 벌금형은 가능합니다. 좀 이런 좀 이상한데 예, 좀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외를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은 저희들 변호사, 경찰관 그리고 검사, 법관 그리고 이제 검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원 쪽 공무원들 그리고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 대통령 안 돼요? 이런 분들 안 돼요. 예, 법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배심원 이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배심원 출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 이제 참여했을 때 어떤 사람을 이제 이렇게 좀 배제하는 걸 하나요? 일단은 질문을 하게 돼요. 재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조금 이제 파악이 되면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적합하다 보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조금은 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까지 왔다가 기피 신청을 당하게 되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셔야죠.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통기는 좀- 주시죠? 예, 그렇게 나옵니다. 예. 조금 작긴 하지만 끝까지 참여하시는 분 한 반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와서 일단은 뽑히기 전까지 이제 출석만 하시면 이제 5만 원인가 6만 원 그리고 끝까지 참여하시면 그게 6시 전에 끝나면은 뭐 10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뭐 그럴 겁니다. 예, 예. 참여하시면은 거의 하루 일당 보실 수 있으니까 예, 꼭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배심원 중에 한 명이 무단 이탈해가지고 이제 대기실에 있는 피고인하고 접촉하고 그런 게 하잖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예, 이런 게 가능한가요? 예.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영화니까 좀 극적인 부분을 좀 살리기 위한 건데 예. 그러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충분히 예. 예단을 가지게 되고 예. 사실 그런 건 정말 이제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도 이 국민 참여 재판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접촉이 안 되게 딱 맞거든요. 배심원들은 배심원들끼리 이렇게 맞아요. 움직이는 거고 네. 피고인은 별도로 또 따로 움직이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접촉 못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건 이제 실제랑 다른 거죠 영화랑. 네, 네. 예, 아마도 좀 극적으로 보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법정 영화 보면은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갑자기 판사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있다 저기 뭐 있다고 하려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거의 진짜 없거든요. 예, 약간 이제 극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고 실제 뭐 판사가 자기 판사실로 불러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아니요. 그것도 아마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극적으로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제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배심원들 판결이 판결 이제 결과에 영향을 막 못 미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파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기속력이 있느냐 문제죠. 그렇죠. 예. 네, 사실 기속력이 없어요. 없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참고 자료? 네, 설명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판결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건데 판사들은 거기에 따를 의무는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 판결의 기성력에 따르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이유를 설치를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 따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일치하던데요. 그렇죠. 97% 정도 일치하죠. 네, 맞습니다. 예. 진짜 이제 실제 이제 국민 그 참여 재판으로 이제 배심원으로 참석해서 의견을 내신 분하고 실제 그 판결 결과가 97% 거의 일치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결국 사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뭐 인터넷 댓글에 보면 법원에 대한 판결을 욕하시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보고 좀 가슴이 아픈데 실제 이렇게 진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해 보시면 자기들이 낸 의견이랑 법원 판사가 진짜 그 증거를 다 보고 낸 결론이랑 거의 일치하니까 꼭 그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댓글을 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기사를 보고 리플을 다시는 분들은 사건 관계에 대해서 뭐 증거라든지 자세하게 알진 못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판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고 이런 증거가 있었다, 이걸 본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아, 재판부가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구나, 어느 정도 수긍이 되니까 97%나 일치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이제 실제 배심원들이 사건 기록 열람 막 요청하거나 아니면 현장 검증 막 이런 거 요청하거든요. 아, 그렇죠. 인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긴 해요. 네. 가능하긴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내가 판결을 내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기록을 실제 봐서 이제 검토를 해서 자기도 이제 그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사실하고 부합하는 것 같아요. 아, 맞네. 네. 근데 이제 저도 뒤에서 이제 참관은 해봤거든요. 근데 보면 손을 들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대표자가 이 조문 같은 게 맞아요. 써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계속해서 끼어들면 재판이 솔직히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배심원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판사, 검사, 뭐 피고인, 변호사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배심원 한 분 한 분이 뭐 한 마씩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재판 절차 진행이 좀 난잡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검사든 변호사든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제 좀 설득하는 그런 퍼포먼스 맞아요. 보이잖아요. 네. 실제 재판도 그런가요? 아, 이게 진짜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 재판과는 물론 요새는 좀 달라지긴 했어요. 저렇게 보시면 이제 PPT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데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재판을 할 때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인 자료를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실제 변호인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런 PPT 자료를 활용을 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증거조사의 한 내용이고 실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실제 재판 관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피고인 입장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좀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일반 재판은 그러면 그렇게 PPT 같은 거 안 띄우나요? 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어쨌든 배심원들이 있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 쉽게. 예. 그리고 심리 시간도 좀 더 여유 있게 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일반 재판에서 PPT를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다른 재판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제가 뭐 다른 변호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참여재판을 오전에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밤 늦게까지 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피고인이 본인의 의견을 더 피력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좀 더 호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실제 일반 재판 가보면 이 재판이 상당히 촘촘하게 돼 있어요. 뭐 당연히 이제 인력 부족, 이제 뭐 그런 게 사건 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재판하고 나오면 이제 의뢰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시간을 안 내주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실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 심리 시간이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거의 하루를 다 써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억울한 거 있으면 변호인한테 얘기해서 의사를 좀 더 전달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기회가 마련된다고 이제 좀 보이거든요. 네. 노예어 프렌즈도 앞으로 좀 국민참여재판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피고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요가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민주적 정당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많이 해봅시다, 우리도. 로이어 프렌즈는 국민참여재판이 꼭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아무래도 이제 그 배심원으로 선정되시는 분들은 만 20대 이상이시다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대학생,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빼고 법원에 출석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직장 중요하잖아요. 직장이랑 민주주의랑 뭐가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은 직장이다.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철저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배심원으로 선정이 되시면은 오셔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참여해 볼 수 있고, 뭐 대한민국의 정의를 쌓는 벽돌 하나를 내가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뿌듯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이제 피고인의 위치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적극적으로 그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면 되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내가 혹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주게 되면 이제 나를 더 불리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뢰인들 분들 중에서는.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신청하면 정말 이게 그 국민참여재판을 열 만큼의 그런 뭐 사건이냐 아니면 뭐 관련자들 관계에서 뭐 피해자한테 뭐 2차 피해가 가지 않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뭐 허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본인 재판에 있어서 절대 불리한 영향을 안 미치니까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국민참여재판 관련해서 이제 영화 배심원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영화 리뷰 형태로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제 국민참여재판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의 권리이자 네. 의무이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배심원으로 출석해서 그 실제 이 법 그 절차 속에 한번 관여하셔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실제 판결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야지 이제 또 댓글 안 다실 거 아닙니까? 이 판사 이상한 일이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공익적인 느낌의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사법제도화에서 시행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까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까요. 아, 눌러주실 거죠가 너무